오늘도 여김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쪽에 이 제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던 스위스마저도 스위스 내 러시아 시민들과 기업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렇다 치고 러시아 시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자,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되지 않은 거래소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팔 역시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송금 앱입니다. 레볼루트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시에 송금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회사죠. 서클이 러시아 이용자 계정 법정화폐 결제를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나라들에 의해서 기업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푸틴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침략을 멈추면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방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쪼내 니들 이거 우리한테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없어라고 하면서 엄포를 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밖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3차 대전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가오는 7일부터 3차 휴전 협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부디 성공적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는 와중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소 3차례 암살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 최근까지 기부된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방탄조끼라든지 군수물자를 구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증시도 박살이 나버렸고 러시아 법정통화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에서 이야기하기를 러시아 인구의 약 12%가 암호화폐를 사용 혹은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수백만 러시아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데 반해서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발행, 채굴, 유통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아직도 빠득빠득 우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러시아의 법정화폐 가치가 쭉쭉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던지고 암호화폐로 돌아서게 된다면 본인들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죠. 암호화폐라도 들고 있어야 그나마 가치 하락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인데 중앙은행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스위스 루가노에서는 얼마 전에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를 인증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뜨기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 18% 정도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중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 24세에서 35세 사이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무려 25%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개발도상 국가들 및 신흥국가에서 인기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SEC가 아직도 암호화폐 업계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할 수 없다라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콕 집어가지고 어떤 회사의 현물 ETF 신청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ETF를 통해서 거짓말이 계속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때까지 어떤 구체적인 ETF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될 가능성, 네 얘기냐? 또한 SEC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막대한 권력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압박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순순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미국 내의 거래소들, 코인베이스, 블록파이 등 알아서 기어라. 안 그러면은 블록파이한테 전에 어떻게 됐죠? 1억 달러어치 벌금을 뜯어냈었죠. 이런 식으로 거래소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에라이 말린 부가대가리 같으니라고. 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조만간에 미국 내에서 기관들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의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있다라고 했었던 캐나다의 사업가 케빈 오레리가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 의원이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야 돈 주면은 좋아라 하죠. 암호화폐도 주면은 넙죽넙죽 잘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버지니아주가 적격 은행들의 암호화폐 수탁 제공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버지니아주 내에 있는 은행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안소니 스카라무치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확신을 하는데 앞으로 2년 내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미국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리더십을 다른 나라에게 넘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만약에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게리 겐슬러와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면은, 즉 지나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자본 도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국은 결국 적정 수준에서 규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부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돈 내놔 언니의 아크인베스트는 지난 2주 동안에 현물 기반의 GBTC 무려 21만 주를 매각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말로는 좋은 얘기 다 해놓고 팔 때는 또 엄청 팔아제끼고 있는 돈 내놔 언니. 근데 만약에 본인이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친다라면 탓할 수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해당 구간에서 구간 반복 기능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 43,000달러를 뚫고 올라가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주봉을 봤을 때 굉장히 못생긴 주봉이 형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주봉 마감 전까지 모양새가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테크뎁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이 과거 2011년도, 15년도, 19년도와 같이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 사이드웨이 횡보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면서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어서 이번 하락 때 숏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7,000달러까지도 일단 내려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인가?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000달러를 터치한 후에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측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해오고 있죠. 정말이 한결같은 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에 상승했었으나 뒤로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발자가 밝히기를 이더리움 2.0 병합을 위한 테스트넷인 킬렌이 다음 주에 가동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5월 상하이 하드포크가 또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난이도 폭탄 적용을 통한 이더리움 1.0 채굴 난이도 상승으로 2.0 전환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모르겠지만은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더리움 단기 분석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했다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분석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자, 비트코인이 좀 진정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싶으시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